아까 정비사업 관련해서 취득을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입주권으로 변하는데, 자, 문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해가지고도 주택이 존재하죠. 이제 요게 애매한 기간이에요. 애매한 게요. 그때 이것이, 자, 주택으로 본다고 이렇게 국세청에서 기재부에서 유권을 내려놨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고 철거 전까지 주택이 존재하면 이때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풀어놨더니 여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택이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005년 10월 말 이전에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으로 본다겠으니까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이냐?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내릴 때는 범위를 정확히 정해서 범위를 내려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내려놓으니까 계속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재부에다가 물어봤더니 속뜻은 뭐였냐면 뒤에서 나옵니다. 그 속뜻은 뒤에서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입주권으로 바뀌어버리고 준공이 떨어지면 다시 부동산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전고시가 나고 절차상 그 다음에 보존 등기가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는데, 그러면 이때 완성된 주택의 소유권은 언제 취득하느냐?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취득을 해요.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종전 부동산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는 시기는 언제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소규모 주택 사업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기간별 권리 변환일이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걸 참고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개업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무슨 법에 의해서 먼저 됐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택법으로 된 건지 도정법으로 된 건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2006년 5월 31일까지 뭘 법으로 했어요?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 촉진법, 주택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뭔 법으로 했어요? 도시재개발법으로 했고,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정부법으로 바뀌는데, 재개발 사업은 근거법이 바뀌었어도 권리 변환일이 언제예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관리처분 인가일. 재개발 사업은 볼 것 없이 모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에요. 근데 재건축 사업 한번 보세요. 재건축 2003년 6월 30일 이전까지는 언제예요? 사업계획 승인일이죠. 그 다음에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5월 30일까지는 사업시행 인가일이죠. 2005년 5월 30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바뀝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이걸 몰라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준 전문가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왜? 잠실 같은 경우에 잠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거의 다 주택법에 의해서 했어요. 주택법에 의해서 했으면 권리 변환일이 언제라고요? 사업계획 승인일이에요. 사업계획 승인일이에요. 보세요. 여가 사업계획 승인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절차가 없다고 그랬죠. 아까 주택법에서는. 왜 없다고 그랬어? 거기는 관리처분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고요. 여기서 관처가 나요. 관리처분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가 착공되겠죠? 착공되는데, 관리처분이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를 받아서 구청에서 인가 나온 날짜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은 관리처분은 뭐라고 그랬어? 총회 인준이라고 그랬죠. 총회 인준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권리 변환일이라고요. 권리로 변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비과세 규정이 달라지고 세금 과세 기준이 다 달라져 버리는데, 문제는 이 관리처분이 총회에서 인준받은 날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날짜를 믿을 수가 없죠. 임의로 고쳐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참 못됐어요.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왜 못 믿어요? 총회를 치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냐고. 그거를 왜 다 조작한다고 생각하냐고요. 만약에 총회를 인준을 했으면 구청에다가 걷다가 총회 인준 통지서를 보내서 구청에다 기록을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못 믿으니까 이 날짜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권리 변환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어디로 와? 사업계획 승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된 거예요. 2003년 6월 30일 이전에는. 그런데 2003년 7월 1일부터 이게 도정법으로 바뀌었어요. 도정법으로 바뀌면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똑같아졌어. 이제 절차가 똑같아졌어. 그러면 권리 변환일도 똑같아야 되죠. 법을 바꾸는 사람이 기재부에서 법을 바꾼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바꿔요. 왜? 도정법에서 관련된 용어들을 싹 바꾸니라고 바꾸는데 사업계획 승인하고 사업시행 인가하고 똑같은 절차죠. 절차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구나. 그럼 사업시행 인가일과 똑같겠지? 용어를 사업시행 인가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깊은 속뜻이 있었죠. 여기에 재개발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일인데 우리가 이게 관리처분 인가일로 못 가고 사업계획 승인일로 간 거는 국가에서 못 믿으니까 글로 갔는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가야 권리 변환일이 맞잖아요. 맞는데 이 말만 용어만 싹 이렇게 바꿔놨다니까.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돼? 권리 변환일이 잘못된 거죠. 7월 1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로 바뀌어 있어야 될 권리 변환일이 사업시행 인가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누가 발견했겠냐고. 제가 이거 법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똑같이 진행해 놓고는 왜 이걸 이렇게 놨지? 기재부에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놨어요? 관철로 안 가고 기재부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바꾼 적이 없대. 무슨 소리예요? 왜 법이 그리고 찾아보니까 도정법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몇 항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 승인일은 사업시행 인가일로 본다고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이 깊은 뜻을 몰랐어. 그때 제가 지적을 해주니까 5월 30일 날 부랴부랴 법을 바꾼 거예요. 여기에 피해자가 누구냐? 반포의 아크로 리버 아파트예요. 왜? 여기가 사업시행 인가가 2005년 5월 19일인가 떨어졌어요. 5월 19일인가. 5월 달에 떨어졌어요. 날짜 정확히 모르지만.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사람들은 사업시행 인가일의 권리가 변환되는 거 보는 거예요. 2005년 5월 3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부터 보고 경과 부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여기는 2005년 5월 19일은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권리 변환일이 어디로 가버렸어? 여기로 가버렸어. 여기로. 거기가 권리 변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취득하신 분들은 보유기간이 이렇게 계산되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근데 여기서 취득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버려? 어디로 가? 승계조합원들 취득 시기는 언제로 가? 아직 공부 안 했으니 모르겠다 이거죠? 준공일로 가본다니까. 준공일로. 어디로 가버려? 여기로 가버려. 여기로 가버려. 아크로 리버가 언제 중국 떨어졌냐면 아마 2008년인가요? 8월 31일 날 떨어졌을 거예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당하게. 지금 거기에 억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주택법에 의해서 되건지 도정법에 의해서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럼 왜 이렇게 확인이 되냐면 보세요. 여기서 내가 취득을 했어. 중간에 전매 취득을 했어요. 여기서 중간에 전매 취득을 했을 때에 내가 취득가액을 몰라. 그럼 환산 취득가액에 들어가야 되죠. 환산 취득가액에 들어갈 때 권리로 취득을 했으면 권리로 취득한 날짜가 취득일자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준공일자의 기준시가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취급하는 아파트 단지에 내가 지금 권리 변환일이 사업계획 승인일인지 사업시행 인가일인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인지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달라진다고요. 세무사님들이 알 것 같은데 세무사님들이 다 그 지역을 잘 모르세요. 세무부도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인들 몰라 이거. 자, 그런데 보세요. 2002년에 사업계획 승인 떨어져가지고 주택법에서 했는데 세무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담당 직원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이 서류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관리처분 인가를 안 받았는데 인가서가 어딨냐고. 그걸 갖고 오라 한다니까. 어디가 찾아와. 안 나온다니까. 그 서류를 갖고 오라는 얘기는 이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또 사업시행 계획 인가서를 갖고 오라고 해야지 맞지. 그렇죠?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은 3년 뒤에 5년 뒤에 회사한테가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이건 어떻게 가서 확인해? 해당 구청의 주택과 재개발재건축 담당 과에다가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나옵니다.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하면 나와요. 네, 재개발재건축이 없어져 버리면. 요즘에 클린 못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죠? 요즘에 서울시에 나와서 운영되고 있는 거,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모든 정보가 거기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거는. 다 나오니까 거기서 찾아보시는데, 지금 권리 변환일의 재건축 사업은, 자, 여러분이 취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로 된 건지, 재건축으로 된 건지, 재개발이면 볼 것 없어요. 전부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니까.
그런데 재건축이다. 그러면 그게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졌으면 주택법에 의한 거니까 그걸로 가고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졌으면 사업시행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고 2005년 5월 31일 이후에 사업시행 인가가 떨어진 것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권리 변환일이다. 그 이전에 취득했냐, 그 이후에 취득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져 버린다. 어떻게 달라진 것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세무사님한테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일 일자 이전에 취득했다, 이후에 취득했다. 오늘 강의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것만 알면 다 이해를 하셔. 우리 세무공무원 세무사님들도 여기서 헷갈려 그래요. 여기서. 왜 저기 사업시 인가가 왜 전날 갑자기 튀어나오지? 예. 왜 관리처분을 안 했지? 그게 지금 입법에서 에러가 나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변환일 변천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재개발 사업은 볼 것 없이 모두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랬다. 근데 재건축만 2003년 6월 30일 이전이냐 2003년 5월 30일 이전이냐 5월 31일 이후냐에 따라서 권리 변환일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파트 거래된 아파트의 권리 변환일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권리가액을 아셔야 되는데요. 권리가액. 자, 재개발 재건축에서 권리가액은 보세요. 권리가액이 정해지면 분양가액하고 따져가지고 권리가액이 분양가액보다 크면 우리는 이거는 청산금을 받는 거예요. 청산금을 지급받는 거고 반대면 어떻게 돼요? 분양가액이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추가 분담금을 내는 거죠. 예, 이걸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겁니다. 그 분담금을 내는 건데 이게 우리 세법상으로서는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청산금을 지급받지만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추가 건축비를 내는 거예요. 분담금을 추가로 더 내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분양가액과 권리가액과 청산금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되 재개발 재건축에서 분양가액은 내가 그다그다 돈을 다 낸 돈인가요? 분양가액은? 어떻게 되죠? 요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구주택을 3억 주고 샀어. 3억 주고 샀더니 권리가액이 8억이라고 그래. 8억. 3억짜리가 8억짜리로 가치가 5억 증가했죠. 자, 이게 관리처분 시점에서 내가 현물 출자를 했다고요. 현물 출자를 해서 일반 분양물에 대한 수익 금액을 가지고 내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세금을 과세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3억짜리가 8억으로 가치 증가가 일어났으니까 5억에 대해서 세금을 한번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요거는 환지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환지는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팔 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과세를 안 해요. 5억을. 그러니까 3억에 대해서 8억으로 권리가액이 변동 생겼는데 예, 가치 증가 5억 생겼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세를 안 해. 지금 그러면 나는 나중에 이것을 15억에 팔았다고 쳐. 나는 15억에 팔았다고 쳐. 그러면 내 필요 경비는 권리가액 8억이에요. 당초 취득가액 3억이에요. 필요 경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필요 경비는 내가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직접 낸 돈만 필요 경비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자 지금 아파트를 15억에 팔았는데 예, 이거는 분양가가 10억이라고 쳐. 10억이라고 치고 10억이 분양받아 가지고 15억에 팔았어. 근데 이 아파트 당초 취득가는 3억이었다. 내 필요 경비는 얼마다? 요게 잘 안 받아들여지죠. 내가 분양을 얼마 받았다고 그랬어? 10억에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잘 안 받아들이잖아. 자, 원래 보세요. 내가 사기를 3억 주고 샀어요. 근데 권리가가 8억이에요. 8억인데 이게 분양가도 8억이에요. 네. 8억이면은 여기는 차이가 없죠. 청산금에 제로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거를 15억에 팔았어요. 자, 분양가와 양도가 차이는 얼마죠? 7억이죠. 7억이죠? 네. 근데 15억에 판 아파트에 실제 내 돈 들어간 돈은 얼마나? 3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나는 15억에 팔았고 3억 주고 샀으니까 내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12억이에요. 분양가 8억은 뭐란 뜻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 3억짜리 사가지고 권리가가 8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한번 양도세를 과세 받았어야 되는데 과세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8억은 내 취득가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계산상 숫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는 계산상 숫자예요. 우리가 실제 부담한 돈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 분양예정가가 나오면, 분양가가 나오면 완성된 아파트의 감정평가를 해서 분양예정가가 나오는데 내 권리가를 가지고 가서 분양가와 권리가를 비교해서 분양가가 더 크면 분담금을 내는 거고 권리가가 더 크면 청산금을 받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내 권리가가 되는 거다. 근데 종전부동산의 평가액이 권리가가 되는데 종전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액을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 종전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현물출자를 했는데 내가 5억을 현물출자했어. 근데 내가 돌려온 돈이 5억밖에 안 돼. 그러면 재개발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아니 내가 5억짜리 투자해서 5억이 그대로 나올 것 같으면 못 투자해요. 자, 5억짜리 투자했더니 수익이 나가지고 요게 120%가 비례율이 났어. 요게 비례율이라고 비례율. 비례율이 나왔어요. 이걸 곱한 금액이 6억이 되는 거예요. 6억. 요걸 우리가 권리가라고 그래. 권리가. 자, 요건 뭐라고? 감정평가액이라고 한다. 감정평가액을 비례율로 곱했더니 권리가가 나오더라.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감정평가액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감정평가액은 나중에 도정법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옆에 땅하고 옆에 아파트하고 내 것하고 비교를 해서 가치의 비율만 따지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당신 것이 1이라고 할 때 나는 1.2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예, 평수가 더 크거나 로얄티가 있거나 하면은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은 비례율에 권리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감정가를 끌어올리면 내 것이 더 높이 평가돼가지고 권리가가 높아질 것 같지만 산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산식이 구해지거든요. 종전부동산 평가액. 요게 분모고 분자가 총 수익금액에서 총 사업비를 빼는 거예요. 사업비를 빼면 요 사업 이익이 되겠죠. 이게 이익이 되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종전부동산가를 끌어올리면 우리가 분모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비례율은 똑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봐봐. 재개발 재건축 하는데 왜 우리 부동산 가치가 감정가가 이렇게 낮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내 거 절대적 가치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내 거하고 옆에 집하고 비교만 해보시면 돼. 그것이 균형이 안 맞으면 잘못된 거지만 나는 현금청산 대상이 아니잖아요. 현금청산 대상일 때는 감정평가가 중요하죠. 그렇죠? 현금청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조합원으로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권리가액으로 갈 때는 이 감정평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비례율이에요. 이 비례율의 결정은 뭐가 돼? 여기도 영향이 없고 총수익금액은 어떻게 돼요? 조합원에 대한 분양수익금액하고 일반 분양수익금액하고 두 가지가 합해져서 총수익금액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비례율은 일반 수익금액이 높아야 되고 사업비가 줄여야 되죠. 그래야 비례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져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버리거나 건축비가 올라가 버리면 비율이 떨어지죠. 둔촌 주공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비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 분들은 다 공부가 돼서 이해를 하시는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비대위에서 조합이 설립되면 반드시 재개발적 조합 설립되면 반드시 비대위가 따라붙어. 세상은 주류와 비주류가 있잖아요. 내가 조합장을 한번 해보려 했는데 밀려서 내가 조합장을 못했어. 그러면 나는 뭐가 돼? 비대위가 돼. 그래갖고 맨날 조합 헐뜯기 하는 거예요. 헐뜯기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가는 4천만 원, 조합원 분양가는 3천만 원. 보통 80% 잡히잖아요. 그래서 3천만 원이라고 해서 분양이 들어가. 근데 거기서 옛날에 찌라시 만들 때 기본적으로 들어간 게 뭐라고 들어가냐면 아니 우리 땅에다 집을 짓는데 무슨 건축비가 3천만 원 들어가냐? 이게 전부 다 우리한테 사기친다는 거지. 말이 그럴듯하잖아요. 지금 내 땅에다가 건물만 짓잖아요. 건축비가 얼만데 무슨 분양가가 3천만 원 들어가냐 이 말이거든. 아까 우리가 분양가 돈 낸다고 그랬어요? 안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권리가와 메커니즘상 분양가를 잡아주는 것이지. 그렇죠? 좀 이따 양도세 계산해보면 알아요. 그 분양가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를 높이면 비례율이 높아지고 분담금은 나는 낮아지겠죠. 이 메커니즘이라니까. 이 메커니즘에서 움직이는 거를 비대위원들은 마치 분양가를 조합원이 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숫자에 불과하다. 숫자에.
이 메커니즘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치고 지금 시간이 얼마 됐을까? 7시가 됐다고? 우리가 정작 무슨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많은 얘기를 했나요? 예, 10분간 쉬고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다시 해보겠습니다.